자,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AP 시스템 33,800원에 30%. 33,800원이시면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좀 이쪽 반도체 쪽이나 또 삼성 쪽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재미가 없다 보니 같이 엮여서 또 흐름 자체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주가가 빠지는 이슈 중에 하나가 계속 밀리는 이슈 중에 하나가 분명히 삼성은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투자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쪽 관련주들은 또 설비 관련주들은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주가가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조금 이 업종에 대한 선택은 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썩 좋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때가 또 기회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객관적인 상황을 보자면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보자면 수급적인 창을 볼게요. 외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좀 매도 흐름이 나오긴 하지만 기관들이 좀 반등을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 이 포인트에서 기관들이 과연 얼마나 이 종목을 이끌고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핵심은 근데 주가를 상승을 방해하는 요인 자체가 현재 외인들이 조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팔지 않은 흐름이 나올 때가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관이 현재 잡아주면서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또 오늘 시장은 또 살펴보니까 외인들의 매도가 좀 강하긴 한데 기관들도 좀 동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잠깐 끝날 때까지 보긴 해야 되는데 기관들이 근데 정말 많은 물량을 던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기관들이 그래도 어찌됐든 최근에 바닥을 좀 확인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왔던 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크게 빠지기보다는 여기서부터 내서 어쨌든 천천히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가 있다. 대신에 어느 정도 수익권에 아주 조금이라도 올라왔을 때는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시는 거를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썩 그 업종 자체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사실 계속적인 저 전문가님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4차 산업 쪽으로 이렇게 보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AP 시스템의 그 시총 자체가 현재 시점으로 한 5천억이 좀 안 되는데 뭐 영업이익을 따져보자면은 저평가 영역에 들 수도 있겠지만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삼성전자의 기준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그거 이상으로 주가가 코스닥 종목들도 조금만 위로 올라가 버리면 매도세가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가면서 그 4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출 확대 포인트는 분명히 있지만 이런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너무 많아서 사실 AP 시스템이 실적이 좋은 종목 중에 좀 속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건 보시는 것 같은데 제 판단은 지금 당장의 시장 자체가 2018년 시장 자체가 IT 쪽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에 대한 그 모멘텀 자체가 쏟아져 나오진 않고 있고 주가상으로 보여지진 않고 있어요. 모든 종목들이.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단기로 본 게 아니고 주식은 항상 그렇잖아요. 좀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뭐 투자냐 투기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저는 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노후 대책도 할 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좀 중장기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4차 산업이나 자율주행이나 OLE나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좀 가치는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차트적인 접근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급이랑. 자, 일단 수급은 기관들이 들어왔다가 살짝 조금 매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외인들은 계속 매도였고. 그러니까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외인이 들어와야 된다 말씀 드렸어요. 큰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게 분할되고 나서의 바닥 자리가 현재 또 이 현재 주가 수준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반등을 줄 소지는 분명히 커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와줘야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하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 종목들이 올라서기 전까지는 아직 접근하기 좀 이르지 않을까. 그때가 더 늦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종목에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보다는 오히려 좀 지켜보시는 관점으로 조금만 올라 정리하셨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를 받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시트리요. 시트리. 네. 자, 시트리시고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가 9,200원에 25% 샀는데. 사는 날부터 계속 빠지는 거예요. 네.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사셨어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가져가면 원금 회복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갈 때 쫓아가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제 방송을 좀 보시죠. 예, 이거 잘 나올 때 계속 봐요. 그럼 이 자리에서는 사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아실 건데. 알면서 그날은 뭐가 잘못됐나 봐요. 네, 뭐에 씌이셔가지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좀 볼게요. 근데 좀 상황이 일단 치매 좋아요. 뭐 제약바이오 화장품 다 좋은데 이슈몰이 정부 정책에 따른 뭐 호재거리도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잘 갔던 건데. 네. 바닥에서의 재반등이 나오기를 노려봐야 되는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출렁임이 좀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 오버슈팅의 자리들. 네. 오버슈팅. 절대 접근하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들어가셔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반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게 원금 회복은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현재 장담을 해드리긴 어려워요. 여기서 근데 만약에 다시 그 치매에 대한 바람이 분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네. 그러면은 급반등하면서 10,000원대까지는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당장에 있어서는 그 흐름 자체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나요? 손절을 하기에도 좀 애매해서 손절가를 분명히 잡고 꼭 대응을 하시기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9,300원에서 9,500원까지는 큰 무리는 없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얘가 8,500원짜리가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매를 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밀릴 수도 있어요. 8,000원까지 다시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8,500원짜리는 그냥 잘 배웠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깨지면. 그리고 그렇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위에서는 그냥 일단 정리를 하세요. 매수가만 오면 정리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높게 잡으셨어요. 다음부터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반등이 오면은 원금은 회복할 수 있어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그런 종목이에요. 이게 너무 급등을 해서 바닥부터 2배가 올라서.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조금만 반등 돌아서면 정리를 하세요, 그냥. 좀만 더 올라와서 9,000원 회복만 해도 팔고 싶어요. 네. 제가 뭐 여러 기업방문 다니면서 말씀드린 많은 종목들 너무 많이 잘 갔는데 제 팬이시라면서 제 이름 검색 한번 안 해주시고 그러면 종목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아쉽네요. 하여튼 좀만 반등 나오면 정리하세요. 네. 네, 그러면 좀만 한 3월달쯤이라도 가면은 정리하시고 올까요? 네, 빠져나오시고 8,500원 깨면 무조건 정리하시고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저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시고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45만 6천 원에 사고요. 네. 20%입니다. 요즘에 좀 빠져서 그렇지. 네. NC는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크게 이제 문제는 없어요. 놔두면 알아서 갈 종목이에요. 그래서 난 중장기적으로 그냥 길게 갖고 가려고 사기는 샀거든요. 예, 근데 조금은 높게 잡으셨어요. 이게 그러게요. 흐름이 있는데
제 방송 또 잘 보시는 분이신가요, 시청자님? 네네, 계속 봅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또 너무 높게 잡으신 걸 본인도 아실 건데. 네, 이걸 너무 몇 개월 됐어요, 산 지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산 가격대가 높아요. 제가 항상 차트 라인을 잡잖아요. 바닥이랑 위랑 잡아드리잖아요. 길게 평행하게. 그러게요. 거기서 잡았으면 요건 잡으면 안 되는 자리인데. 네,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네. 이제 NC가 이제 리니지 M이라는 리니지 모바일 게임 있죠. 그게 네. 이제 그 평균 이용자들의 결제 금액이 50만 원인가 60만 원 정도가 돼요. 1인당.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18년 실적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바뀔 것도 신규 게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NC 자체가 기존 이제 그 컴퓨터 데스크탑 게임에서 모바일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매출이 확대가 극대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실적으로만 보더라도 50만 원이 넘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상승 포인트에 주목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올 한 해 제가 보건대 NC는 50만 원 이상 돌파하면서 정말 이 종목 크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처럼 뭐 100만 원까지도 좀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가 있는 종목이라 걱정보다는 오히려 그냥 느긋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조금 불안하시더라도 현재 마이너스 10% 조금 넘어가시잖아요. 네. 크게 걱정하실 구간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오히려 지금은 많은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노리고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좀만 계세요. 10% 금방 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멘토님 이게 내가 좀 돈이 있어서 좀 더 사도 될까요? 좀 내려가면. 기관들의 수급 상황이 좀 필요하긴 한데 아직은 조금 외인이나 기관들의 수급 포인트가 좀 약해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요 상황에서 근데 밀리지도 않고 있어요. 차트 그림에선. 그러면 수급이 개인이나 외인이 좀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포인트가 있으면서 한 3에서 5% 이상 급등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예. 그날이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날 따라 들어가셔야 돼요. 꼭. 그래서 단가 낮추시면 낮추시고 많이 올라갔을 때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꼭. 네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